QLD, TQQQ 하시는 분들께 가장 위험한 건 하락장이 아니라 시간 착각입니다. 돈은 잃고 다시 벌 수 있지만 하루는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생은 3만 일 정도이고 30살이면 이미 1만 1000일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젠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라서 오늘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지금 QLD, TQQQ를 왜 하십니까? 단순히 수익률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시간이 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QLD, TQQQ를 시간의 도구로 쓰려다가 오히려 시간을 태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마다 차트 보고 새벽에 뉴스 보고 낮에는 멍하고 가족과 대화는 줄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레버리지가 계좌만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과 습관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간을 버는 투자라면 투자 방식도 시간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 팁이 아니라 시간을 실제로 늘리는 방식, 그리고 그걸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와 연결해서 어떻게 설계할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시간을 시계로 재지 않고 새로운 경험의 기록량으로 잽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게 새로워서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아침도 출근길도 업무도 저녁도 늘 비슷해서 뇌가 기록을 생략합니다. 기록이 줄면 시간은 압축됩니다. 그래서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으로 같은 실수만 하면 1년이 그냥 압축되어 사라집니다. 반대로 새 경험을 의도적으로 넣으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말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차트만 보는 루틴은 기록이 아니라 마취입니다. 뇌는 새로운 통찰을 쌓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빠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줄고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건 과대평가하고 1년에 할 수 있는 건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수익률에 마음이 흔들리면 1년을 망칩니다. 반대로 1년 단위의 규칙을 정하면 하루 변동은 소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기준을 하루가 아니라 한 장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종이 한 장, 휴대폰 메모 한 장, 거기에 딱 이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 쿠션이 얼마인지, 기준 차트는 무엇인지, 매수는 어떤 구간에서 분할인지, 추가 매수는 어떤 조건인지, 일부 매도는 언제인지, 추세가 꺾이면 무엇을 중단하는지. 이 한 장이 없으면 QLD, TQQQ는 수익 도구가 아니라 감정 도박이 됩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오히려 시간이 늘어납니다. 매일 고민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정 피로가 줄면 에너지가 남고 그 에너지가 가족과 건강과 공부로 돌아갑니다. 그게 진짜 시간 부자입니다. 두 번째 전환은 우선순위의 착각을 깨는 것입니다.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황을 다 아는 것과 내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은 시황에 바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 규칙인데요.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90살의 내가 오늘을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제일 후회하는 건 오늘 뉴스 하나를 놓친 게 아닙니다. 아이와 눈 마주치지 못한 저녁, 배우자에게 건성으로 던진 한마디, 운동을 내일부터 하자고 미룬 100번째 내일,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도 비슷합니다. 오늘 한 번 더 눌러본 차트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한 번 더 지킨 규칙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다 적으시고 그 중에서 딱 3개만 남기십시오. 나머지는 회피리스트로 두십시오. 유튜브를 더 보기, 커뮤니티 댓글 읽기, 단타 충동 실행하기, 이건 전부 회피리스트로 보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입금으로 유지됩니다. 투자로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이유도 결국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면 관계에 쓰겠다고 미룹니다. 그건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관계는 지금 입금해야 나중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초만 쓰셔도 됩니다. 무슨 큰 선물이 아니라 오늘 힘드셨죠라는 문자, 아이에게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묻는 질문 하나, 배우자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 번, 이게 입금입니다. 반대로 늘 늦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기, 그건 출금입니다. 계좌가 비어있으면 작은 출금에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입금하면 시간이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을 나눌수록 시간이 많아지는 역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커리어와 의미입니다. 여기서 QLD TQQQ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돈 최적화에만 올인하면 역량이 멈춥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더 비싼 시간을 잃습니다. 커리어는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에 가깝습니다. 옆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도 가고 때로는 뒤로도 갑니다. 그 이동이 결국 희소한 스킬 조합을 만들고 그게 나중에 시간을 크게 벌어줍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은 특히 배우는 것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기술 하나 늘릴 때마다 미래 기회에 대한 복권을 한 장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에너지를 새로운 공부로 돌리십시오. 생산적 미루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미루면서도 계속 손이 갑니다. 그 미루는 프로젝트에 진짜 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입니다. 시간 관리보다 에너지 관리가 먼저입니다. 같은 12시간이라도 지친 12시간은 인생이 아닙니다. 에너지 넘치는 8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뇌의 능력치를 결정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의사결정은 술 취한 것처럼 망가집니다. QLD TQQQ처럼 변동성 큰 자산을 다루는 분들에겐 치명적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나쁜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운동을 넣으십시오. 10번 팔굽혀펴기, 5분 걷기, 3분 스트레칭.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적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풀립니다. 투자든 인생이든 막힐 때는 머리를 더 쓰지 마시고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여섯 번째는 학습입니다. 빨리 배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남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영원히 시작을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서툰 사람이 더 좋은 선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이 헷갈린 지점을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나 요약이 아니라 전기와 전기를 섞어서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50년을 몇 시간에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타이머가 있습니다. 분노, 불안, 좌절 같은 감정의 첫 파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지 내려놓을지는 선택입니다. 보통 감정 화학물질의 강한 파동은 90초 정도면 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흔들린다면 그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QLD TQQQ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락 알림이 울릴 때 첫 파도는 공포입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90초 뒤에 규칙을 꺼내서 확인하는 사람과 커뮤니티를 뒤지며 공포를 키우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진도 관계도 투자도 결국은 혼란 속에서 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감정 조절은 지능보다 비싸게 팔리는 능력입니다. 여덟 번째는 돈입니다. 돈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늘면 시간이 늘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늘면 생활이 커지고 집이 커지고 관리가 늘고 이동 시간이 늘고 걱정이 늘고 결국 더 바빠집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달리는 것 같지만 제자리인 러닝머신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진짜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가입니다. 단순히 연봉을 근무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위해 포기한 것까지 포함한 시간당 임금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선택이 바뀝니다. 똑똑한 사람은 물건을 사지 않고 경험을 삽니다. 물건은 보통 가치가 줄고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금융 능력은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 여유 시간, 여유 에너지. 이 공간이 기회를 불러옵니다. QLD TQQQ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을 당겨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을 태워먹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딱 하나입니다. 레버리지를 예측으로 하시느냐 설계로 하시느냐입니다. 설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을 단순하게 두십시오.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기준 지수 차트로 보십시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공포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둘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간으로 하십시오. 한 번의 몰빵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분할은 수익률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셋째, 일부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하십시오. 전부 팔지 않으면서도 현금과 숨통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일부 매도는 다음 기회를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이 세 개가 있으면 QLD TQQQ가 삶을 파괴하지 않고 삶을 지지합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 QLD TQQQ가 삶을 먹어치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바꾸면 좋겠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차트를 열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먼저 보십시오. 오늘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규칙을 지키는 게 목표라고 적으십시오. 장중에는 확인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루 2번. 그 외에는 알림을 꺼두십시오. 확인 횟수 제한은 수익률 제한이 아니라 감정 제한입니다. 저녁에는 5분만 복귀하십시오. 내가 맞췄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내가 규칙을 지켰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삶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돈만이 아니라 경험, 관계, 건강, 능력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월간 점검이 연간 후회를 막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떠올리실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가 위험한데도 해야 합니까? 위험한 건 상품이 아니라 무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안전한 자산도 위험합니다. 규칙이 있으면 위험한 자산도 통제됩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커서 내 심리와 현금 쿠션이 받쳐줘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크기만 쓰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합니까? 타이밍 한 방을 찾는 순간 시간도 계좌도 닫힙니다. 기준 지표를 정하고 구간으로 나누고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예측보다 설계가 오래갑니다.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먼저 현금 쿠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내가 정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가 흔들려서 하는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욕심이 규칙을 찢습니다. 일부 매도 기준이 미리 없으면 수익은 기쁨이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일부를 정리해서 현금과 안정성을 만들고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시간이 늘어나는 느낌이 바로 여기서 옵니다. 결국 오늘 한 가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를 오늘로 바꾸는 것. 차트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규칙을 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소비 버튼을 줄이고 인생의 투자 버튼을 늘리는 것. 습관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인생이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